자, 오늘 저녁부터 해서 뭐 내일 그다음에 모레 새벽 정도, 수요일, 목요일 새벽까지. 자, 중요한 허들과 이벤트가 있으니까 이 매크로 이벤트입니다. 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기준금리 결정인데, 자, 뎁스 있게 좀 들어가 볼까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채권 경제 커버하고 있는 우혜영 애널리스트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미국의 물가를 우리는 신경 써야 됩니다. 그저께 나온 지난 주말이었나요? 금요일, 네, 밤에. 금요일 날. 네. 날짜도 매번 헷갈리는데. 자, 미국의 11월 달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 이전보다는 낮았는데 예상보다는 좀 높게 나와서 긴축이 계속 이어지나 이런 움츠러짐이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이제 또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도 있잖아요. 네. 자, 쭉 한번 훑어보신다면 전망들을 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일단은 CPI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 하락하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했을 때 조금 시장에서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컨센 대비해서 조금 높게 나왔던 것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물가 둔화 속도가 생각보다 더디다라는 평가였는데 사실 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도 전월 대비해서 빠지더라도 생각보다 더 높게 나온다면은 단기적으로는 그날 장 분위기는 사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게 더 나아가서 FOMC 결정에 영향을 미치냐 마냐 이거는 오히려 저는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난 11월 FOMC 때를 기억을 해보시면은 이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 역시도 지금 물가 상승률의 방향성 자체를 둔화로 보고 있긴 하지만 인상폭을 줄이는 데 있어서는 뭐 드라마틱하게 물가가 빠지는 것은 사실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기준금리를 이제 인상을 하는 속도보다는 언제까지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라 말을 했거든요. 결국에는 인상폭을 줄여가지고 조그만 스텝이더라도 계속 유지를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는 의미에서는 이번 이제 CPI가 물론 중요하긴 하겠지만 이제 FOMC 12월 FOMC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오히려 이제 더 나아가서 2월달 FOMC가 내년도 첫 FOMC거든요. 그 전까지 발표되는 물가라든지 고용 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2월달 FOMC에서 인상폭이 50이 될지 25가 될지 이런 것들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난 6월부터 4차례 연속해서 정책금리를 75 베이시스 포인트, 이른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을 했죠. 네. 이번에는 이제 빅 스텝 50bp냐 아니면은 베이비 스텝 25bp냐인데 뭐 오늘 저녁에 나오는 CPI는 당장 그것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거다. 제한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올해 마지막 FOMC 과연 얼마큼의 스텝? 지금 보니까 JP 모건의 시나리오는 뭐 CPI 시나리오부터 해가지고 쭉 나왔는데 뭐 일단은 예상은 7.3 CPI인데 그 사이 어디쯤 있는 거라고 보는 것 같아요. 네. 뭐 모르겠어요. 문 열어봐야죠. 자, 일단 오늘 마지막 FOMC 전망은 한 번 더. 네, 일단은 50bp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75에서 25로 가기에는 조금은 물가 부담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 말씀 물가 부담 자체가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번 결정 자체에 대해서 70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 오히려 50bp로 인상을 좀 줄임으로써 그래도 인상 속도를 조정을 하는 모습을 보일 거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FOMC 그 통화정책 성명문에서도 이러한 속도 조정에 대한 그 시그널, 신호랄까요? 이런 것들을 줬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통화정책에 대한 긴축적인 누적이 있었고 이러한 통화정책이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들은 시차가 존재를 한다. 금융과 경제 환경을 보고 인상 속도를 결정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12월 달 FOMC에서 인상 속도를 줄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의사록 자체에서도 다수의 의원들이 지금 조금 기준금리 그 자체 레벨 자체가 중립금리보다 좀 충분히 제한적인 범위에 있기 때문에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그 시점에 대해서는 일단 11월 FOMC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이 12월 또는 다음 회의라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직접적으로. 네. 다만 11월 FOMC 의사록을 보니까 곧 인상 속도 조정을 조정하는 것들이 되게 적절하다라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 이제 올해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했을 때 통화정책 성명문과 의사록을 보시면 1월 달 의사록에 기준금리 인상 결정이 곧 적절할 것이다라 얘기를 한 다음에 바로 직후회인 3월 달에 인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의사록에서 이렇게 곧이란 단어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순이라는 표현. 네, 맞죠. 그 말
자체가 바로 다음 직후 회의인 12월 FOMC에서 인상 속도를 조정하는 것들을 의미한 것이 아닌가라 판단을 하고 있어서 50bp로 인상하는 것들이 조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죄송합니다. 네. FF 금리 선물은 50bp 인상을 한 70%, 그다음에 25bp는 25%, 그러니까 7대 3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네. 일단은 50bp 인상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연준에서의 챕터 1 여태까지의 이제 스텝들을 쭉 밟아왔으면 이제 챕터 2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내년도의 챕터 2의 전망, 과연 빅 스텝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스탠스를 어떻게 좀 가져갈 것 같아요? 일단은 이번 12월 FOMC가 끝나고 나면은 또 다음 회의가 한 2월 초, 그러니까 11월 31일에서 2월 1일에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 시각으로는 2월 2일 새벽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전까지 발표되는 물가와 고용이 되게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 시나리오는 다음 스텝은 25로 조금씩은 미세 조정을 해 나가는 결정을 하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11월 말에 있었던 브루킹스 연구소 그 연설에서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네. 그러한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최종금리로 가는 거에 대해서 빠른 속도로 가는 것이 중요하냐라고 질문이 있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속도보다는 사실상 얼마까지 인상을 해야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터미널 레이트. 네, 맞죠. 그러니까 굉장히 그 천천히 가더라도 25로 가더라도 계속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인상 폭을 좀 줄이는 선택이 조금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는 연준에게는 조금은 더 나은 선택이다라는 얘기를 했다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상반기, 그러니까 1분기에는 25로 인상 폭을 줄여서 인상을 해 나갈 거다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파월 의장의 발언들을 보시면은 9월달 점도표보다는 조금 더 높은 기준금리 인상을 그 최종 금리를 시사를 했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9월달 점도표에서 4.75%가 내년도 2023년도의 최종 금리 목표 수준이었는데 이것보다는 한 25에서 50bp 정도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있을 12월 점도표에는 한 25에서 50 정도가 올라간 5에서 5.25 정도에서 기준금리 최종금리 레벨이 나오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려면 25로 한 2차례 정도 인상하는 가능성이 조금 더 연준 입장에서는 조금 합리적이고 부담이 덜한 선택이지 않을까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연준도 중앙은행 뭐 글로벌리한 중앙은행 중에 하나이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과도한 긴축은 지양하고 있거든요. 지양이요. 그러면 네. 그러면 보시면은 그 기준금리를 너무 강하게 인상하는 것보다는 적정하게 속도로 25로 인상을 하는 것들을 선호할 거고요. 또 파월 의장 역시도 바로 또 인하를 하는 것은 또 싫다라고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너무 과도하게 올려놓으면 또 인하를 또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어서 오히려 25로 한 2번 정도 인상을 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도표라는 게 나오잖아요.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스티커 붙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 길거리 지나다 보면은 설문조사 같은 거 할 때 뭐 맛있는 음식이 어느 쪽이 좋아요라고 스티커 붙이듯이 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이 저 파란색 스티커를 이제 어디다 붙이는 건데 몰려 있단 말이죠, 지금. 네. 여태까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75bp 자이언트 스텝 4번 할 동안 만장일치가 3번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요번에는 저 점도표가 좀 흐트러질 거냐,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어떨까요? 일단은 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기준금리 이제 인상 결정을 해놓고 이제 인하에 대해서는 그 아무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결국에 23년도 점도표는 점이 몰려있을 가능성이 높다라 평가를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네네. 그리고 이제 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9월달 점도표처럼 조금은 의견들이 벌어지는 모습들이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 수제 경제 전망. 경제 성장률이 결국에는 그 금리하고도 무시 못할 텐데 네. 경제 전망은 좀 낮아지고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계속해서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 모습들인데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이제 성장률 전망치, 올해 전망치를 0.2에서 더 느릴 것 같아 보이진 않고요. 오히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를 조금 낮추든지 내지는 이제 그거 말고 물가라든지 실업률 지표 측면에 좀 보셔야 될 텐데 저는 오히려 실업률 지표가 얼마만큼 변하는지 상향 조정되는지가 중요할 거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결정함에 있어서 고용 지표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네. 올해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 인상 결정을 함에 있어서 물가 지표를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죠.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 인상을 언제 멈춰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금리 인하까지 또
엿봐야 되는지에 대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고용 지표가 다시 중요해지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실업률 지표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3.8, 내년도 4.4인데 이걸 바꿀 것인지 조금 높인다면은 연준 역시도 내년도에 과도하게 이제 기준금리 인상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우려하고 부담이 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우리인데 네. 지금 미국 금리 얘기, 소비자 물가 얘기하니까 주가가 밀려요. 경계하는 거죠. 우리 참 자유롭지 못한데 우리 금통위는 지난 11월 달에 25베이시스 포인트, 0.25%포인트 금리 인상으로 일단 마무리를 했는데 올해는 자, 어떨까요?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지속될까요? 네, 저는 조금은 매파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1분기에 두 차례 금통위에서 연속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을까라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5씩 두 번이면 50bp고요. 지금 이제 기준금리 자체에서 보면은 상단이 3.75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이유는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이 다시 내년도 1분기에 5%대를 유지를 하면서 이어질 거다. 이번 11월과 12월 물가는 조금은 낮게 나올 거고 나올 예정인데 이것보다 다시 좀 높아지는 흐름이 1월, 2월, 3월에 나타날 거다라고 이미 한국은행에서 전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러면 5%대의 물가 상승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높다. 한 가지고 두 번째로는 경제 지표 자체가 물론 고점을 찍고 둔화가 되고 있는 모습인 건 사실입니다. 다만 절대적인 수준에서 나쁘냐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GDP 성장률도 그렇고 뭐 소비나 고용이나 뭐 생산이나 전반적인 지표들을 봤을 때 그렇게까지 경제가 침체라든지 안 좋아질 거다라고 확신하기에는 경제 지표가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견조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오히려 견조한 경제 상황에서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면 추가적인 인상이 단행돼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1분기까지는 최소한 이어질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네. 그러한 측면에서는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인상을 해놓을 수 있을 때 정책적인 여력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인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월달, 2월달에 금통위가 있거든요. 연속해서 두 차례 인상을 해놓고 이제 인상을 마무리하지 않을까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미국의 물가 지표 그리고 또 기준금리 결정과 관련된 매크로 분석이었고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 센터 채권경제 커버하고 있는 우혜영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